요즘 참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전문의와 함께 튼튼하게 오래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여성들의 경우 40, 50대 전후로 찾아오는 폐경 등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갱년기를 맞게 되죠. 갱년기 증상을 앓는 기간만 평균 7.5년 정도라고 하고요. 80살이 넘어도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갱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는 심각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서요. 미리 관리하고 대처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죠.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의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한의학에서 보는 갱년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0, 50대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몸 상태가 예전하고 좀 다르다 내가. 괜히 덥고 좀 짜증도 나고 땀도 나고 우울하고 기분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갱년기인가? 이런 의심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갱년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혹시 그런 증상 갖고 아니요, 저는 안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주디님? 저는 아닙니다. 네. 공감을 했을 뿐. 이제 왜 아직 못 느끼시냐면 네. 그 폐경이 가까워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세 전후 보통은 이제 한방에선 과거에는 7의 배수인 77이 49에 이제 여성 기능이 거의 평균적으로 떨어진다. 남성은 88이 64, 60대 중반에 떨어진다 이런 이제 통설이 있는데 그 50 요새는 좀 늘어났습니다. 영양과 이런 것이 좋아지시면서 한 50대 중반 이후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폐경이 있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일단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천천히 줄지도 않고 급격하게 줄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거기에 의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을 갱년기라고 하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을 때 겪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그 상열감입니다. 안면 홍조 같이 열이 오른다든지 그럴 때 땀이 확 났다가 또 땀이 지나가면 이제 으실으실 춥다든지 또는 이제 감정의 기복이 커지거나 또는 수면 장애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또는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관절의 어떤 통증 같은 것을 동반하거나 체중이 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세 또는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뭐 그런 것들도 갑자기 이제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그 호소하고 병원에 오시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나타난다. 이거는 사실 뭐 양방적으로 보는 이 갱년기라고 할 수 있고 네. 한의학에서는 네. 한방에서는 갱년기라는 거를 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77이 49, 88이 64라고 숫자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한방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호르몬 2차 성징을 유발하는 이제 시기가 남성은 이제 그 16세, 8 곱하기 2, 16세, 여성은 7 곱하기 2, 14세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의 개념으로 예전엔 표시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배열에 의해서 2차 성징을 유발하고 다시 갱년, 갱자가 이제 그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갱신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던 그 시대 8216, 8864 그 남성의 그 시대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에 지배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7214, 7749 시기 안에 2차 성징 시기는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시기,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식을 위한 동물들과 비슷한 원리의 그 호르몬 변화고 실제 갱년기를 거친 다음이 본인의 진짜 인성, 본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새로운 나를 창출하는 것이다. 노년, 장년, 청년 이런 말의 다른 개념으로 갱년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노년기에는 어린아이처럼 변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내 본성이다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나이는 거의 80세 이상. 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0세 정도부터 갱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이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 물의 작용을 하거든요. 네. 남성 호르몬은 불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조금 더
이제 그 마초 스타일이나 그 폭력적이거나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남성 호르몬이 사냥과 전쟁의 호르몬이고 여성이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을 통해서 임신과 육아, 가정을 지키는 이런 이제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 있는 겁니다. 내 몸이. 그러다가 그 호르몬이 딱 사라지고 나면 여성분이 갑자기 대장부가 되잖아요. 진취적이고 그게 본인의 본성이고요. 여성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방금 나간 음악에서 내 자식이 학교 졸업한 걸 보고 눈물을 아빠가 흘리죠. 예, 그럴 때 좀 바뀌어요. 예, 네. 그것이 그 남성분의 이제 본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 정이 많고 한 본성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가려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성격이 50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 저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30년 정도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시면 노년이 돼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을 때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뭔가 주변에 이렇게 막 화도 좀 잘 내고 이런 것들을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게 내 본성인가 이렇게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거는 네. 이제 증상입니다. 이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전쟁을 하던 육아를 하던 어떤 이제 경쟁하고 동물이 살아남기 위한 그 생활을 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는 신경을 조절해야 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자율신경을 네. 막 활성화시키고 강력한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신경의 교란,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그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 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신경이 하던 온도 조절도 잘 안 되고 그것이 혈관에 손상도 주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컨디션이 나빠지고 하니까 그 상실감, 내가 여성이 아닌가, 내가 남성이 아닌가 하면서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을 간다든지 이런 병증 단계를 갱년기로 거치는 것이고 그 갱년기를 극복하고 치료하고 나시면 이제 본인의 본성이 돌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는 또 언제부터이며 갱년기를 거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갱년기라는 거 증상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지금 도착을 해 있고요. 이런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또 저희 준비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키호테 2부 시작합니다. 갱년기라는 거 증상이 이러하다라고 했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 준비한 이야기보다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있습니다. 최숙자님 말씀하시면서 홍조도 왔다가 열이 올라서 땀도 흠뻑 적셨다가 또 뼈마디 마디마디가 아팠다가 짜증이 확 밀려왔다가 근데 남편도 갱년기가 와 있는 듯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긴 합니다. 이럴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나요? 보통 여성 갱년기는 짧게는 5년, 보통 50세 전후, 그리고 이제 길게는 뭐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10년 이렇게 되는 반면에 남성 갱년기는 한 20년씩 30대 후반부터 뭐 길게는 30년, 60대까지 또 길게 와. 끌어갑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는 하는데 천천히 감소하는 거죠. 근데 여성 호르몬은 내 몸 중에 어느 한 부위에서 나 임신 이제 못해라고 신호가 옵니다. 임신은 한 군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신, 갑상선, 흉선, 유선, 뭐 자궁 뭐 등등이 다 관여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만 난 이제 임신 못해 그러면 뇌에서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서 폐경을 진행하는 건데 급격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년 5년 내에 발병합니다. 증상이 너무 힘드시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바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증상이 약한데 너무 길어. 그것도 또 치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약하고 짧게 끝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그런 배려가 충분히 된다면 뭐 치료 없이도 지내실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또 특히 중요한 건 우울감을 느낀다.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생활이 불편하고 수면의 어떤 질이 안 좋다. 그럼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성은 한 3년, 5년 그리고 길어야 7, 8년 남성은 한 길면 30년까지도 간다. 네. 근데 왜 우리가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을 먼저 떠올리는지 네. 길다면 남성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여성 갱년기를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성은 몸의 변화가 절벽처럼 떨어지고요. 남성은 천천히 완만한 둘레길처럼 떨어집니다. 그럼 그러니까 남성들은 잘 잘 못 못 느끼죠. 느끼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남성 갱년기도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던데 간혹.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우울감이라든지 뭐 이런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갱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이 먹어서 내 주변에 직장이 그래서 내 가정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이 심해질 때는 우울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골다공증 같은 것이 진행이 돼서 골절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우울감이 있다든지 그러신다면 내가 갱년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5895님께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62살입니다. 호르몬제를 13년 정도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2번 정도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먹으면서도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이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갱년기가 호르몬제로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호르몬제를 13년을 드시면서도 이게 먹으면서 계속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주셔서 함께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르몬제를 사용할 때 가장 이제 경계하는 것이 60대까지 이제 장기 복용을 했을 때 그것이 암으로 발전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뭐 혹자는 몇 프로 7%다 5%다 이렇게 퍼센트가 낮다라고 하는데 20명당 1명이라도 그게 암이 된다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무섭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호르몬을 한방적으로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인데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 하나가 그런데 억지로 호르몬을 써서 진행을 하면 내 뇌는 나 임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르몬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나는 더 이상 임신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 있을 텐데 그 기관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종양이 생깁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위가 문제가 됐을 때 뭐 종양 발생률이 있다. 호르몬을 썼을 때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호르몬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데 이제 그것이 한방적인 방법들이겠죠. 한방에서는 호르몬 자체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성들 중에도 분명히 폐경이 됐는데 갱년기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그러게요. 이유는 그 모든 그 부위에는 이제 신경계의 관계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 열을 에스트로겐이 잘 꺼줬다가 끄지 못했을 때 혈관 손상도 나타나고 또 이제 뭐 키도 줄게 되고 열도 올라오고 잠도 못 자고 하게 되거든요. 그 열의 존재만 사라지면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연착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뇌의 송가체를 건드려서 멜라토닌을 잘 안 나오게 하면 수면 장애가 오는 것이고 이제 그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해서 신경 조절이 안 되면 열이 떠서 홍조증이 오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끌 수 있는 단순히 해열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는 시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질문하신 분도 가까운 한방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호르몬 끊고 갱년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질문이 왔는데요. 5500님께서 예전부터 몸에 열이 많다는 얘기를 한의원에서 들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 갱년기가 잘 올까요? 특별히 갱년기를 조심해야 되는 체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실제로는 오열자, 온행자라는 구분이 한방에는 있습니다. 오열자, 온행자. 예, 기초 체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추워졌을 때 제일 먼저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열이 좀 많아서 주변에 열이 있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갱년기를 유발하는 열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열이 아니고 기초 대사량, 기초 체온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체질에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갱년기 열은 다른 검사, 진맥이라든지 다른 검사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분인데도 갱년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갱년기에 여러 가지 증상, 워낙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증상을 겪는 게 갱년기인가? 요걸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지연님, 2달 전부터 갑자기 온몸에 피부 가려움증이 생겨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 중에 가려움증도 있던데 저도 그런 걸까요? 저는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시면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신 거죠. 만약에 폐경이 동반되신 분이라면 그럴 확률이 높겠지만 피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질병을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좀 어려우실 것이지만 폐경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그 홍조, 안면 홍조와 함께 피부에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면 여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 노화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또 피부 탄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 보호막이 깨지고 피부의 염증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충분히 에스트로겐 부족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경력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다른 피부 질환과 구분해서 치료를 하셔야 하므로 의료기관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피부 가려움증이 생겨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약을 드셔서 뭔가 차도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283 하나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갱년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살이 찝니다. 갱년기가 되면 식욕이 생기나요? 아니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정답이고요. 갱년기 때 이제 기초대사량과 관련이 됩니다.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황체 호르몬, 남포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런 분비를 안 하고 전체 아까 얼핏 말씀드린 기관들이 이제 일을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도 줄고 근력도 줄고 또 이제 갱년기의 증상으로 이제 골다공증도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은 인풋 아웃풋의 문제인데 인풋이 먹는 것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아웃풋이 줄고 열에 의한 손실도 적고 하게 되면 남는 게 많으니까 이제 비만으로 가시게 되는 건데 그 비만이 대표적인 또 갱년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폐경 이후 갱년기에 겪는 급격한 신체 변화 중에 하나가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 다른 만성 질환들도 함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뭐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거 우리가 좀 흔히 알 수 있는 만한 그런 것들을 네. 얘기를 하자면 그런 지수들도 함께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율신경, 신경의 문제에 의해서 심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수축이라든지 혈관 수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혈압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갱년기 고혈압은 일반 본태성 고혈압이나 다른 고혈압에 비해서 감정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확 나면서 혈압이 확 치솟는 거거든요. 나 혈압 없었는데 그 폐경 이후에 혈압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감정 기복 또는 수면 장애를 동반하는 그런 이제 고혈압을 동반하고 이것이 오래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혈관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세포벽을 만드는 것인데 걔네들이 가서 혈관벽에 이렇게 땜빵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내에 그런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고지혈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성인병이 그 에스트로겐의 이제 저하에 의한 갱년기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787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48세입니다. 갱년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게 7년쯤 전입니다. 요즘도 아직 내가 갱년기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단체 생활을 하기도 좀 힘듭니다. 갱년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나요? 보통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40대 후반이신데 40대 초반부터 진행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갱년기가 아닌데 네. 갱년기인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불순이 있으신 거죠. 보통은 이제 갱년기는 폐경을 하고 마지막 생리 이후 한 3개월쯤 안에 이내에 이제 상혈감이 온다든지 홍조가 온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생리불순도 있어서 생리가 빨랐다 느렸다 하니까 이거 폐경 조짐인가 하면서 다른 수면 장애, 다른 이제 혈압에 의한 안면 홍조 이 겹쳐 있으면 나 벌써 갱년기인가 봐 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갱년기가 오는 거죠. 50쯤 되면. 그럼 그거랑 연결되면서 난 갱년기를 오래 알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문제에 의해서 조기 폐경 같은 걸 이제 경험하시게 되고 네. 조기 폐경이 그대로 가면서 완전 폐경이 되지 않고 질질질 끄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 갱년기를 오래 한 10년씩 10년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만약에 병원을 찾거나 의료기관을 찾았으면 좀 빨리 갱년기가 좋아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단을 해서 이분이 갱년기가 아니고 생리불순이구나
하면 이제 자궁의 기능을 회복해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장애가 있다면 폐경이 안 됐으니까 그건 갱년기가 아닌 수면 장애, 갱년기가 아닌 감정 기복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가 별도로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갱년기가 아닌데 검사를 했더니 분명히 갱년기야라면 이제 그 열을 에스트로겐이 억지로 나오게 하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열을 꺼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뼈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뼈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뼈가 아니거든요. 다 새로 만들어진 뼈입니다.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그거를 이제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 그리고 그거를 쓰레기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게 파골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임신을 유지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태아를 임신해서 골격이 뼈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골세포가 훨씬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트로겐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골이 덜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데 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이제 임신 안 해도 되네 하면은 급격하게 파골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는 덜 만들면서 청소는 너무 많이 하면 일정하게 하면 골다공증이 안 오시는데 너무 많으면 뼈 성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척추에 간극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키가 줄고 또 잘못하면은 골다공증이 골절로 압박골절로 이어지고 이런 이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골세포를 강화시켜주는 이제 한약 치료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리 그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 이렇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할 것 같은데 네. 남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성이 훨씬 많죠. 네.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대표적인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준다고 해도 아주 미세하게 줄면서 웬만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골다공증은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운동을 해서 계속 뼈에 자극을 주면 뼈가 내가 하중을 많이 받는 몸이네. 뼈를 많이 만들어야지 하면서 조골세포가 만연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특히 이제 운동량이 많고 근골격량이 많다 보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르몬 변화도 천천히 오면서 뼈의 구조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호소를 덜 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이제 진행되시게 되죠. 남성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의 갱년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고 주변에서도 많이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성 갱년기는 주변에서 무슨 남자가 갱년기야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히 오다 보니까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삭히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성 갱년기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큰 어려움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키가 좀 준다든지 의욕이 없다든지 그 나른해진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뭐 하는 그런 일상적으로 누구나 사회에서 약간의 실패를 경험하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면장애도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것이 갱년기의 증상인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승진이 안 돼서 그냥 다운된 건지 구분을 하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갱년기를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유 없이 내가 충분히 잠을 잤는데 또는 내가 그럴 만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이제 갱년기로 일단 짐작을 하시고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주는 그런 음식, 그런 운동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여성 갱년기는 이렇게 확 하고 열이 오르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남성 갱년기는 좀 이렇게 다운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성은 아까도 물의 작용을 한다 말씀드렸고 남성 호르몬은 불의 작용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복용하는 식품이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남성 호르몬급의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남자한테 좋은데 이런 말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남성 호르몬을 이제 분비량을 늘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갱년기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외부에서 호르몬 자체를 들여오게 되면 내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은 떨어집니다. 저절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수면제를 먹으면 수면 장애가 오히려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송가체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안 하기 때문인데 남성 호르몬도 똑같이 이제 고환이나 이제 그런 부위에서 분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약품이 아닌 음식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남성 호르몬 늘려주는 방법을 권해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갱년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은 보통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실제 약제가 있고요. 그 갱년기의 우울증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통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인드만 바꿔도 치료되는 경우가 일단은 많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갱년은 새로운 나, 호르몬이 빠진 진짜 완숙한 나, 또 나이가 먹어서 경험도 쌓여 있는 완숙한 나를 만드는 새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60대의 내가 40대의 나보다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점점 발전해 있고 점점 자기 개발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회거든요. 호르몬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불같이 살던 것에 의해서는 실수를 많이 했던 과거의 기억이 이제는 없는 그런 행복한 감정 이렇게 이제 지도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시면 이제 치료가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약제의 도움을 이제 드려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투약과 함께 심리적인 이제 상담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완숙해진 나를 세상이 더 필요로 하고 사회가 더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사회가 점점 더 완숙해진 사람들보다는 서툴더라도 더 젊고 힘있고 더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더 갱년기를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사회의 어떤 이제 선진국 특히 이제 경제 발전이 된 나라에서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여러 다른 후진국들 같은 경우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굳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의 씀씀이를 좀 줄이면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험을 되살려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또 여유로운 인생 이제 찾으신다면 굳이 이제 그런 상실감과 저기에 빠져서 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를 건강하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갱년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평소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들, 한방차 뭐 이런 거에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석류 같은 거 현전에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석류라든지 하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뭐 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호르몬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와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평소에 먹고 있는 것이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수유라든지 복분자 들어보셨죠? 뭐 구기자 또는 인삼도 또는 이제 배가 차고 장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 그러니까 생강 말린 건데 그런 것들도 여행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관절에 안 좋다? 그럼 두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충. 예, 두충차 이런 것이 있는데 우슬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그런 한약재들이 대부분 그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차를 드시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의 경우에 석류를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구기자, 뭐 오미자, 네, 그리고 산수유, 복분자 이런 네. 거 자로 끝나는 게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남성들에게 또 좋다. 음식 같은 건 어때요? 음식들 차 말고. 음식이 이제 호르몬을 강화시켜 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콩 종류를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일반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약물 전용 한약이 있고 식품성 한약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식품성 한약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한방 재료를 넣어서 오가피를 넣는다든지 지금 뭐 인삼을 좀 넣는다든지 황기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약재가 가미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또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질문은 다 빼고 드렸는데 제일 많이 주신 질문이 이거예요. 갱년기 꼭 치료해야 될까요? 모든 질환은요 본인이 불편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도 있겠죠.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갑자기 망가진다든지 암이 증식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죽고 살고 문제는 아니지만 생활이 불편한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것이 불편하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사실은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불편하다면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결론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